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마지막 광고를 보니까 뭐 뿌듯하네요. 일체의 거짓도 없습니다. 오늘 시장이 참 나쁘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인데 산뜻했고 중심선까지 코스피 중심선까지 좀 반등을 하는 모습. 완만한 반등세를 좀 이뤄갈 것이다. 시장의 악재가 좀 선반영됐고 악재가 호재로 바뀐다면 더더욱 피날레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악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봉쇄령도 남아 있고 물론 내일부터 이제 해제가 됩니다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도 일단락되지 않은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반도체 파트의 상승도 더딥니다만은 다른 섹터의 저가 매수가 조금 들어오면서 오늘 미국과 연동성 관계가 없었죠. 전에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로 쉬었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만 좀 돌아가는 모습이었는데도 오늘 체감지수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수익권에 올라오지 않으신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문제가 좀 있고 10종목 중에 10종목이 다 수익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런 전문가도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10종목 중에 한 4-5종목 정도는 수익권에 이제 와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좀 팔고 정리하고 또 남은 종목들은 어떻게 할까? 조금 추가 매수를 해볼까? 아니면 조금 업황이 변했으니까 비중을 좀 줄여볼까? 판단하는 계기가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오늘은 이 명인의 복귀 시간은 항상 그날에 있었던 어떤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알아보고 그 흐름이 이번 주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그런 프로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식을 또 하다 보면 플러스가 될 때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돼도 이 칠판이 잘 돼야 되는데 오늘 칠판이 안 되네요. 마이너스가 돼도 결국은 심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가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지만 본인의 성격을 시장에다 대입하면 절대 결과물이 좋지 못합니다. 약간은 충청도스러워야 돼요. 이래도 흥, 좀 저래도 흥. 기민한 대응, 발빠른 대응이 중요할 것 같지만 주식시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입니다. 내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있고 떨어지는 걸 또 받아들이고 주식시장에서 기민한 대응, 발빠른 대응, 몰빵쳐서 잘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명인의 복귀를 보시는 분들은 꼭 약간의 좀 이 방송을 보시면서 평정심을 찾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더 시도를 해보고요. 이거 오늘 잘 되더니 또 조금 안 되네요. 잠시만 조금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마우스를 한번 눌러보고 됐습니다. 저의 또 이 삼손이 머리 자르면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펜이 있어야지만 힘을 쓰니까. 오늘 미국 시장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좀 넘어가죠. 나스닥도 이제 저가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시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과대 낙폭 구간이었다. 이렇게 조금 느껴야 될 것 같고요. 이 과대 낙폭이 일어난 이유가 뭐죠?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국의 봉쇄령이었다. 공급망 대량 뛰어오르는 원자재 가격 그리고 발빨라지는 긴축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반등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시장에 선반영됐기 때문이다. 오늘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양대 시장을 좀 보실 것 같은데 지금 딱 중심선이에요. 이거는 박스권 이제 그만 그어도 될 것 같아요. 하단 과대낙폭 중심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붙을 수 있느냐. 어떤 분 보니까 유튜브에 막 점을 치더라고요. 점 친다고 뭐합니까? 본인의 주관을 명확하게 시청자분들한테 저의 주관은 이렇습니다.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전달드리는 게 맞겠죠.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이유. 지수 반등 이꼴 삼성전자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랐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고 다른 섹터가 올랐습니다. 뭐 자동차, 제약바이오, 건설, 기계 뭐 등. 뭐 2차전지 파트가 계속적으로 매매는 있었으니까 여기 안 움직였어요. 여기 안 움직였는데 자동차 파트들랑 움직이니까 중심선까지 반등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퍼즐은요? 삼성전자죠. 그러면 디램 가격에 가장 고공행진을 할 수 있는 시기는 3분기라고 일컬 수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6월이에요. 2분기가 끝나갑니다. 그러면 3분기 때 삼성전자가 안 된다는 결론을 써야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지금 행보를 보게 되면 태스크포스 시스템 반도체 출범했고요. 벌써 5나노 수율 문제, 4나노 수율 문제가 나오고 있고 다 개선됐고 지금 현대, SK, LG 모두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삼성전자만 아직 안 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제 정치적인 해석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리더의 부재를 뭔가 조금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해 주길 원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역시나 총수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뭐 가석방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일신이 조금 제한적이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벌써 7월에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치적인 것과 결합해서 삼성전자의 기술력, 정말로 TSMC와 격차가 많이 나느냐? 작년 한 해는 많이 났습니다. 점유율 부분이. 그러면 삼성전자가 따라가지 못할 것이냐,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실패할 것이냐. 물론 이건 시장의 주목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적어도 게이트 올 어라운드 3나노와 시스템 반도체의 모멘텀은 한 차례 올 겁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뭐가 왔느냐? 소부장이 왔죠. 특히나 소재, 부품이 왔어요. 대표적으로 원익현씨, 석영쿼츠 종목 뭐 이런 거 안개하고 있어야죠. 뭐 부장쪽 뭐 ISC죠. 네, 리노공업, 테스트 소켓. 그 다음에 뭐 PCB,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여기다가 FPCB까지 좀 넘어가 보면 뭐 이스페타시 있을 수도 있고요. BH도 있고요. BH도 상당히 좋죠. 제가 봤을 때는 BH 뭐 늘 저는 이제 BH 말씀드렸는데 연성 회로 기판을 이야기한 이유는 올해 애플이 계속적으로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BH 더 좋을 거예요. 전장 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 전장 산업에 대한 프리미엄이 언제쯤 불겠느냐. 그러면 언제쯤 불겠습니까, 전문가님? 네, 그거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명인의 복귀 시간에 다음 말씀을 드리면 재미없으니까 그거는 6월 6일 날 아까 나왔듯이 공개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현충일 날 아주 잘 준비했어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참석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곧 자율주행의 바람이 불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일 중국 상하이 봉쇄 이제 있습니다. 기대감이 계속 물어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참 외람된 말이에요. 공산주의를 좀 믿을 건 못 돼요. 정보의 제한도 약간 좀 얻는 것이 좀 어렵다. 정보 접근성이 좀 좋지 않죠. 그리고 말도 잘 바꿔. 어찌됐건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물씬 나오는 것 같고요. 이런 기대감들로 오늘 우리 신흥국 시장의 양대 지수가 모두 좋지 않았나. 이제 중심선까지 왔으니 내일 승부입니다. 내일 뭐 이제 지방선거니까 쉬겠지만 과연 추가적으로 돌파하고 바로 갈 것이냐? 아니다. FMC가 있지 않냐? FMC가 좀 있으니까 조금 등락 과정을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가지 않겠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는 데는. 늘 말씀드리지만 7월 FMC는 필요 없다. 지금은 자동차 파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이제 뺐는데 오늘 하나하나 돌아갔던 섹터를 이제 한번 좀 봐보시고 어떤 섹터들이 좀 움직였고 앞으로도 괜찮을지 좀 볼게요. 우선은 오늘 뺐는데 지난주에 이제 화신을 좀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현재 구주도주냐 신주도주냐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 소재 내지는 2차 전지일 것이냐 이거 선택의 문제입니다. 단지 저라면 저가 매수가 조금 더 마음이 편하잖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 그것 또한 나쁜 건 아닙니다. 매매 관점에서. 저도 최근에 달리는 말에 좀 올라타 봤거든요. 뭐 힌트는 이제 토마토에서
했던 기업 IR 기업. 네. 상당히 기술력의 자부심을 갖고 계신 기업.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조금 더 편안한 구간에 기간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더 사는 것이 마음은 편안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 이꼴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친환경입니다. 이 친환경에서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기차, 수소차, 뭐 UAM, 뭐 조금 하나 더 있으면 자율주행까지, 그죠? 네, 요렇게 돼 있잖아요. 자동차를 이제 내연기관차로 인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친환경인데 파생되는 고리를 또 보니까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UAM이에요. 여기는 안 됩니다. 네. 여기는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을 굳이 이제 보고 사겠다. 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네. 비이성적인 시세로 한 방 붙으면 100%예요. 그건 알 수 없어요. 패스. 전기, 수소, 자율주행. 여기는 이제 모멘텀 아닙니다. 특히 여기는요. 여기는 이제 실적입니다. 센트럴모텍, 명신산업, 아모그런텍 등등. 여기는 이제 실적이에요. 이 또 전기차 안에 완성차를 또 택하시고 싶은 분들도 있겠죠. 뭐 현대차, 뭐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그건 선택의 문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모멘텀 구간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해당 기업의 실적입니다. 실적이 계속 늘어나면서 매출력과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느냐. 선택의 문제. 여기도 신축년 첫 해 모멘텀이 불었어요. 뭐 모트렉스, 칩셋미디어 정말 많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라닉스. 이제는 왜 못 갔느냐? 시장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 자율주행이 오는데 너네 자율주행된 기술력과 실적이 나오고 있느냐? 앞으로 이 파트가 하겠죠. 저는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동차 파트가 오는데 완성차 업체를 할 것이냐, 후발주자 퍼포먼스를 할 것이냐. 그래서 화신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잘 갔어요. 앞으로도 좀 더 갈 수 있겠죠. 그거는 공개방송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공개방송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 한 종목 더 보시죠. 성우화이팅. 뭐 기술적인 거는 저보다 우리 시청자님들이 더 고수시니까 네. 좋네요. 네. 앞으로 현대차와 기아차, 뭐 현대글로비스 그저께 21만 4천 원, 오늘도 나쁘지 않았고 21만 원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모비스도 요즘에 조금 뭐 그래도 흐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후발주자에서 기회가 있겠죠. 왜 기회가 있을까요? FOMC 때 시장의 등록 과정이 좀 흔들린다면 떨어졌을 때 또 기회가 오겠죠. 그리고 다음 달은요. 또 반도체를 잘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저는 뭐 공개방송 잘 하지 않지만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좀 명인의 복귀 후발 공개방송으로 해가지고 한번 많이 꾸려보려고 합니다. 6월 6일 날 하니까 그때 또 말씀드리고 또 조금 다른 거 보자.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시간이 바빠가 오늘 또 분량이 많이 써왔어요. 네. 분량 많이 써오면 우리 피디님이 또 싫어하십니다. OCI입니다. 좀 보시죠. 오랜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놈 하나솔루션, OCI,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 모르는 거 없습니다. 이거 다 암기했고 이미 시장에 다 알려졌어요. 뭐 소형주까지 좀 내려가다 보면 SDN, S에너지 뭐 등등이 있는데 결국 안 되는 파트는 아니에요. 대명제는 탈탄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정리는 완벽하게 하시고요. 첨예하고 집중력 있게 심도 있게 결정을 하고 나서는 흔들리지 마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문가들이 실패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이유는 선택을 쉽게 해요. 두 번째는 선택하고 나서 엄청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감을 잠재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그게 전문가입니다.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이건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저건 저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아니 전문가가 신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한마디 말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지금은 대명제가 이거예요. 아까 전기차에 써봤죠. 이 탈탄소 이의 대명제에서 분리를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가 친환경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가 나와요. 맞습니까? 여기다가 친환경 재생에너지 요즘 하나가 더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게 더 나오고 있죠? 친환경 재생에너지. 이제는 여기에서 바이오 디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가장 대세군이었죠. 여러분들 아시는 아까 분류를 해봤죠. 전기차, 뭐 수소차 등등. 여기는요. 태양광, 풍력, 수소 여기까지 좋았고 여기는 뭐 약간 조금 애매하네요. 뭐 유니드 이 정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유니드도 있을 것 같고 등등 또 바이오 디젤 만드는 기업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명제예요. 이 대명제에서 어떤 섹터를 택하냐 그 섹터 중에서 대장주를 할 것이냐 후발주자를 할 것이냐 선택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실적과 밸류, 기술력 그 다음에 알파를 연구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밀어붙여야죠. 또 아니면 분산 투자를 하든가. 그게 현실입니다. 네. 저 수익 잘 나고 있죠. 물린 것도 있습니다. 네.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수익이 나면 나는 거고 또 손실 난 건 손실 난 대로 대응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거. 결국에 보시면 이 차트가 그대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같아요. 계속 떨어졌어요. 이때 떨어질 때 괴로워서 손절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이때 떨어지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더 산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이때 떨어진 걸 기회로 삼아서 그냥 버텨고 다른 거 비중 10% 하자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접근이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그런데 그렇게 뚝심 있게 물어붙인 사람들은 주가가 여기에 있어요. 결국은 여기에 도달한 사람이 승자죠. 주식은 무조건 버틴다고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이러신 분들 있더라고요. 물리면 버틴다. 언젠가 오겠지. 그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천년만년 버티죠. 근데 주식은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 수익은 없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매매로 집 사고 차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 돈 다 결국은 잃게 돼 있습니다. 차라리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면 제가 늘 말씀드려요. 플렉스한 좀 생활을 해라. 삼겹살 먹을 거 돼지고기 먹고 좀 비싼 백 살 거 명품 사고 이 정도는 되죠. 네. 이 정도는 기분 전환이잖아요. 다. 주식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가 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탈탄소라는 대명제 아래서 시작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시작된 에너지 전쟁이라고 저는 지칭하고 싶습니다. 이 에너지 전쟁이 조 바이든까지 오면서 또 폭발력으로 지금 시장에 수급과 매기가 오고 있다. 실적이 가장 올해 좋을 거라는 기업을 하나 한번 뽑아봤고요. 여기하고 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한화솔루션입니다. 어느 걸 선택하시든 자유인 것 같은데 지금 위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태양광 쪽에서는 한화솔루션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올해 실적 부분은 OCI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냐 좀 더 기술력이 있고 네임드가 있는 한화솔루션이냐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조선 기자재입니다. 이것도 재밌던데 요즘 조선에 굉장히 많이 몰두를 하시던데 현대중공업인데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잘 갔습니다. 근데 보호해수가 아직 안 풀렸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 14만 5천 원. 늘 말씀드리지만 그놈의 21선을 못 버리면 이거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못 버리면 안 됩니다. 21선, 61선, 121선 그 이평선에 노예가 되면 되지 않고요. 기술적인 것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가장 한심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캔들이 모양이 어쩌고 영망치가 어쩌고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없어요. 네.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런 거. 미국의 유명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피터 렌치, 워런 버핏이 그런 거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한심한 정도고요. 네. 기업의 업황을 보시고 기업의 앞으로 성장성을 보는 겁니다. 아직 멀었고요. 단지 한국조선해양도 좀 보시죠. 한국조선해양 보니까 조금 바닥을 기고 있어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결국 이게 금리하고 좀 상관이 있는데 이제 ECB가 유럽 중앙은행입니다. 금리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의 선주들이 좀 발주를 서두르는 모습이에요. 확실하게. 어떤 환차손에 대한 이득을 찾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고 공급망 대란이 풀릴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단지 이 3사 조선사,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을 보면 수주 잔고는 올해도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워낙 지금까지 안 좋았던 것이 과연 2017년이 가장 좋았는데 지금 2022년이거든요.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단지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피곤하실 것 같아요. 약간 투자 관점으로 보고 내년 내후년까지 좀 끌고 가는 그 이유가 뭐냐? 후판 가격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조선은 후판 가격이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뭐다? 원자재 대란이잖아요.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작년에도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포스코 후판 가격이 올랐죠. 조선사도 실적이 엉망이 돼버렸는데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공급망 대란이 풀리면서 후판 가격이 내려가는 걸 체크 포인트로 잡고 가도 늦지 않아요. 왜? 매매에 걸맞는 종목이 아니니까. 그러면 매매에 걸맞는 종목은 전문가님 뭘로 해야 됩니까? 있잖아요. 동성화인텍, 한국가본, HSD 엔진, 하이로코리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골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건설기계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넘어가죠. 재건하겠죠. 재건하면 좋은 거고 제발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고 유럽에서 좀 대출을 해주는 것 같아요. 좀 건물도 짓고 국가도 재건해봐라. 근데 우리나라가 섹터를 타더라고요. 건설기계 파트, 진성TC, DY파워, 에버다임 좋습니다. 테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정부 정책 수혜 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나와요. 이거는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원전 이야기가 또 나왔고요. 읽어보니까 해외 원전 수주 기대감이 있다고요. 이건 이미 제가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기업을 말할 수는 없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 미국, 프랑스 3파전인데 기술력에서 좀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요. 체코전은.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폴란드인데 이 폴란드 수주전도 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친환경 바람을 타고 원전까지 좀 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정부 정책은 원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정권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글로벌 정책은 어떠냐? 원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로 폐배터리를 운용해가지고 풍력 발전, ESS 한다는데 이건 아직 좀 설익은 남은 것 같고요. 연계 관계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비싸니까 많죠. 영화테크, MPC 많은데 이것도 단기 테마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대세는 역시나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친환경, 전기차, 자동차 그런 여러 가지 종목들을 이번 6월 6일 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많은 분들 오십시오. 1000명 밑으로 오면 방송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명인의 해안입니다. 웃으면서 끝내보시죠. 박스권 중심선까지는 왔어요. 자동차 및 저가 매수들의 약진이 보이고 올해 시장, 이번 달 시장은 자동차, 제약, 바이오가 지배할 공산이 큽니다. 그 다음에 FMC가 끝나고 나서는 반도체가 지배할 공산이 큰데 미증시까지 더불어서 반등을 하면서 이 악재가 호재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6월 1일 날 봉쇄령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악재들이 호재로 바뀌는 주식의 이면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FOMC 있습니다. 작은 소나기니까 하방은 굳건합니다. 흔들리실 필요가 없고 매매를 하게 되면 등락률은 좀 러프하게 잡아야 되겠죠. 단 중심선 2670선의 돌파는 마지막 키는 반도체이다. 이거는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심은 어디다 둬야 되냐? 역시나 자동차,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 항공, 그리고 전기차. 마지막으로 5G에 관심을 두면은 5G는 매매 관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고 그러면 또 6월도 등락 과정 중에 행복한 수익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 6월 6일 날 뵙겠습니다.